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오늘은 살바도르 달리 이매지네이션 앤 리얼리티 전시회 후기입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고요. 2021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3월 20일까지 4달간 진행하는 전시회입니다. 요즘 초현실주의 전시회가 참 많네요.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했던 초현실주의 거장들이라는 전시도 있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현실주의 거장들 전시회에 비해서 훨씬 좋았습니다. 전시회의 구성이나 조명 및 작품을 놓는 세팅까지 이 전시회가 더 좋았어요. 초현실주의 거장들 전시는 특히나 조명을 정말 이상하게 세팅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관람객의 그림자가 작품을 가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에 반해서 살바도르 달리 전시회는 전시의 구성도 작품 관람을 위한 세팅도 좋았습니다. 후기에 앞서 추천할 만한 전시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디자인 전시관에 있고요. 서울 지하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리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역에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시회는 성인 2만원, 청소년 15,000원, 어린이 13,000원입니다. 주차는 전시 관련한 영수증 2만원 이상이면 1시간 무료고요. 5만원 이상이면 2시간 무료입니다. 기타 추가금 5분당 400원으로 1시간에 4,800원 부과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방역 정책에 따라서 전시를 관람하기 전에 접종 완료자는 접종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됩니다. 저는 접종 완료자이기 때문에 쿠브 앱으로 확인한 후 입장했습니다. 이번 살바도르 달리 전시회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각 섹션마다 관람해야 하는 포인트와 사전 지식, 주요한 작품들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총 10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3개 섹션은 살바도르 달리의 원화가 없습니다. 포토존과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스펠바운드가 상영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앞에 7개 섹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시는 살바도르 달리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적 구성에 따르고 있는데요. 달리의 작품을 소장한 세계의 유명 달리 미술관으로부터 원화 약 140점을 가져온 원화 전시회입니다. 유화로부터 책에 들어가는 사파, 설치 미술과 영상 및 달리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재단과 함께 협업하여 구성한 만큼 달리의 생애를 따라 전시를 읽는 맛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재의 탄생. 첫 번째 섹션은 살바도르 달리가 태어난 1904년으로부터 1926년에 이르는 달리의 초기 작품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이름은 사실 일찍 죽은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달리는 그 형의 이름을 이어받았고 그 때문인지 달리는 작품에서 자신과 형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1919년에 달리가 그린 스튜디오에서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 시기에 달리는 인상주의 화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지중해의 빛깔과 노을진 하늘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자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리는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점 더 야심을 키워갔고 1922년에 입학한 페르난도 왕립 미술원에서는 교수들조차도 자신을 평가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한다며 자퇴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1924년에 달리가 그린 정물화 수박입니다. 이 시기에 달리는 입체주의와 네오큐비즘, 미래주의와 야수주의 등 다양한 기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초현실주의, 손으로 그린 꿈속의 사진들입니다. 두 번째 섹션은 1927년 달리가 초현실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1939년에까지 이르는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달리는 이 시기에 자신이 제창한 편집광적 비판 기법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달리는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다른 편집증을 가진 환자들의 입장에서의 사고체계가 무의식에 더 가깝다는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달리는 오토마티즘과 같이 그저 우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의심과 환상 속 세계를 아주 정교하게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인 밀레가 그린 만종입니다. 달리는 이 만종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는 이 그림에서 프랑스의 비참한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왔던 밀레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를 드리는 부부 사이에 있는 감자 바구니 밑에는 사실 아이의 관이 있다는 가설이었죠. 실제로 이후 X선 촬영을 한 결과 긴 직사각형의 검은 물체가 그려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달리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그림이 1933년작 슈거 스핑크스입니다. 이후 달리의 여러 작품들에는 이런 편집광적 비판 기법이 주로 활용되게 됩니다. 달리의 작품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6개의 심볼은 이 시기에 완성됩니다. 달리의 작품들에는 개미, 목발, 녹아내린 시계, 줄넘기를 하는 여자, 신발, 사이프러스 나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는 달리가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를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그림들에게서 이러한 심볼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이 그림은 1931년에 달리가 그린 시간의 속도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에 길게 느려진 그림자가 신발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시계에 드리워진 모습이죠. 이 그림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를 시계의 시침과 분침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상징 중 사이프러스 나무와 신발, 녹아내리지는 않았지만 시계가 있죠. 달리는 이 시기에 초현실주의에 완전히 매료돼서 초현실주의의 전시와 강연에 앞다퉈 참가하게 됩니다. 달리는 초현실주의의 간판이었습니다. 초현실주의가 주류가 된 거에는 달리의 공이 아주 컸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미국 새로운 기회와 자유입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에 앞서서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면서 달리는 미국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달리가 미국으로 망명한 1940년부터 1948년에 이르는 8년간의 미국 생활의 시기입니다. 달리는 1934년부터 미국에 여러 번의 개인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명도가 높았는데요. 이 시기에 달리는 초현실주의는 바로 나다 라는 발언을 하는 등 현실주의자들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이 시기에 초현실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프로이드는 달리의 면전에서 너의 그림은 너무 계획적이고 이성적이야 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정신적 지주인 프로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달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면전에서는 비판했던 프로이드가 이후 자신에게 달리를 소개한 츠바이크에게 이러한 편지를 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추종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을 얼간이로 봤다. 그러나 어제 본 스페인의 청년은 솔직하고 열광적이며 뛰어난 솜씨까지 지녀 내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됐다. 그가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해 볼 만하다. 사실 달리는 프로이드가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프로이드의 통찰이 맞았던 걸까요? 달리는 이후 유럽의 초현실주의자들과는 결별하고 내가 곧 초현실주의라는 마음으로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그림은 1941년에 달리가 그린 사라지는 볼테르의 흉상입니다. 달리는 한 개의 그림에서 여러 개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이중 형상 기법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처음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프랑스의 작가 볼테르의 흉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1945년에 그린 임신한 여성이 된 나폴레옹의 코, 독특한 폐허에서 멜랑콜리한 분위기 속 그의 그림자를 따라 컸다 라는 작품에서도 나타납니다. 제목이 상당히 긴 작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달리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45년에 달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을 보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달리는 이 시기에 핵 물리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여러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며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타일을 넘어 기하학적이고 도상적인 구조를 가진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1947년작 네로의 코 주위의 탈물질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픽 아티스트 이상한 나라에서 온 돈키호테처럼입니다. 네 번째 섹션은 따로 시기가 나누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달리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다섯 번째 섹션에 가기 전에 달리의 사포화 작품을 모아둔 섹션입니다. 책이나 잡지, 여러 서적의 커버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았던 달리는 많은 작품들을 남기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번 전시회에서 단테의 신곡, 돈키호테 라만차, 파우스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들어간 여러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래픽 아티스트로서 캔버스 위에 회화를 벗어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달리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석판화를 시도하기도 했고 드라이 포인트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나의 영원한 왕국 포트이가드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달리가 1948년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온 시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고향이었던 포트이가드로 돌아간 이후에 미국에서 탐구한 핵과 신비주의의 주제를 혼합하는 화풍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54년작 옷을 걸치고 전속력으로 빛을 앞지르는데 아내의 데콜레의 살이 있고요. 1956년에 그의 아내인 갈라로 빗댄 포트이가드의 성녀 헬레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주제로부터 핵 물리학의 과학적인 내용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를 그의 그림에 담게 되는데요. 이때 달리는 스스로를 예술의 구원자, 신으로까지 생각하며 자신의 신비주의적 주제를 신비주의 성명서라는 글로 쓰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각적 환상에 대한 탐구입니다. 살바도르는 죽는 날까지 스페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후 따로 시기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분 가능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 달리가 이중현상 기법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몰두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착시 기법을 넘는 3차원과 4차원을 구현해내는 기법이 무엇인지 연구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은 1958년 3단 구조 가우디 양식의 여성 혀 끝에 카다케스의 풍경을 뱉어내는 디오니소스가 있고요. 1960년에 후안 데 에레이라의 입방체 연구에 대하여도 있습니다. 달리는 이 시기로부터 자신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고향인 피게레스의 달리 극장박물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시장에 가면 그의 작품인 1979년작 구름 속 전투와 1974년작 갈라의 발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은 마치 매직아이처럼 겹쳐서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작품입니다. 전시장에서는 이 두 작품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재밌었습니다. 일곱 번째, 영원 불멸한 거장들의 천국. 달리는 피카소와 벨라스케스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1948년에 만든 달리적 분석에 입각하여 10년에 걸쳐 완성한 비교 리스트에 의하면 두 작가는 최고의 반열에 있는데요. 그는 말년에 들어갈 때쯤에 과거의 대가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화풍을 계승하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그는 자신이 10대와 20대에 그렸던 화풍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작품은 피카소에서 영감을 받았던 작품인 아비뇽의 어린 여인들이 있고요. 미켈란젤로에게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 전사 혹은 로스 엠베자도스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년에 달리는 예술사적으로 뛰어난 선대 예술가들을 칭송하는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재해석을 보인 거죠. 이후 일곱 번째 섹션을 나오게 되면 달리의 작품을 360도 영상으로 제작한 공간이 나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달리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달리가 보았던 형상을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어요. 탑을 오르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여러 특별한 달리의 상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나오게 되면 포토존으로 구성된 메이 웨스트룸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살바도르 달리가 알프레드 히치콕과 함께 작업한 스펠바운드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좋았던 것 중 하나라면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 기념품 샵인데요. 굳이 전시를 보지 않더라도 기념품 샵에는 입장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 샵에는 다양한 엽서들은 물론 우산과 퍼즐 같은 물건들도 있었고요. 미술 전시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도록과 다양한 포스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일 작가의 단독 전시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에서 도록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도록을 한 권 구매했습니다.
어떤가요? 살바도르 달리 전시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전시를 보러 가는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다채롭게 전시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가람 미술관의 피카소 전시에 이어서 아주 즐겁게 봤던 전시였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거 프린트해서 막 오마주 했다고 거짓말하는 전시들은 좀 없어지고 이런 원화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댓글로 답변 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